네, 대학원 다니는, 로스쿨 다니는 아들 성적이 나쁘니까 학교를 찾아갔던 신기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 의원, 해명을 내놨는데요. 아니, 난 특별히 갔다기보단 교수가 권해서 만났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기남 의원이 징계 요청을 받은 후에 답답했나 보죠? 글을 썼죠? 네, 글을 썼는데요. 이 네. 글의 내용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아들 일을 알아보러 학교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 역시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자식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원장의 대답은 무척 냉정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권위 행사할 틈이 없었다. 한 학부모의 간곡한 호소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이 졸업시험에 1점 차로 떨어지니까 커트라인 관련해서 좀 어필을 하려고, 항의를 하려고, 또 탄원을 하려고 찾아간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쿨에 찾아가서 아들을 시험에 보게 해달라는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에서 중징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직 여당 대표도 했었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었죠. 그리고 서울에서 유일한 사선 의원이다. 그리고 또 친노 의원이다. 이렇기 때문에 찾아간 것만으로 로스쿨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서 중징계 처분을 했는데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죠. 지금 당무감사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위상으로 비춰볼 때 찾아간 것만으로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기남 의원은 아들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에 앞서서 아버지로 찾아간 것도 죄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직접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또 자신을 설명해내요. 나는 평생을 개혁 정치가로 살아왔다. 그런데 나를 한낱 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또 압력을 넣는 사람을 규정하는 당의 판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몇 가지 그동안 의혹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당무감사원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변호사 시험 보면요. 그 경희대학교 로스쿨에서는 한 50%쯤 붙었는데 이걸 한 80%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일단 그건 확인할 바가 없다는 얘기를 내놨고요. 또 이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최초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는 그 경희대 로스쿨의 부원장을 의원회관 사무실로 신기남 의원이 호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무감사원에서는 이것도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남 의원이 쓴 걸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거네요. 일단 내가 다시 만나자고는 했다. 그런데 의원회관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런데 이 부원장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왔다. 뭐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게 압력을 느꼈으니까 의원회관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게 자기가 그냥 아버지로서 찾아갔는데 원장은 굉장히 냉랭했다. 뭔가 내가 압력을 행사할 틈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압력을 행사할 틈을 만드시려고 부른 건가요? 또 두 번째로 또 부원장을 부른 거잖아요. 어쨌건 호출한 것까지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는 측면은 굉장히 명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건 당무감사원 조사 결과 이제 마지막에 로스쿨 원장이나 부원장이 압력 행사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건 신기남 의원의 일방적인 어찌 보면 진술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나온 조사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보면 별반 그렇게 크게 잘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정도로 징계를 하자는 취지니까 좀 감싸주는 취지로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지금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기남 의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스쿨 원장 부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는 게 신기남 의원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원은 이거는 확인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 됐을 때 재판 과정에서 상대 증인들이 진술이 바뀌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건도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과연 그 학교 측에서 압력을 받았다. 압력으로 느꼈다. 이렇게 계속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견해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이요. 일단 뭐 여론이 나쁘니 품위를 해쳐서 엄히 징계는 해라고 했지만 강론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왜 징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신기남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뭔가 저희를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 압력을 행사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라는 거에 여론이 안 좋아서 어찌 보면 당무감사원에서 뭐 징계를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 징계는 하려고 하나 실제로 잘못한 건 크게 없는 것처럼 정리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4선 의원에게 다양한 권한이 있죠. 그 품위 있고 절제된 권력 행사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걸 겁니다.